최대 1년 보증 자체 워런티, 수리 걱정 없는 차나두 점검센터, 출고 전 꼼꼼한 검수, 리프트 필수 점검, 다양한 정보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중고차는 차나두. 안녕하십니까, 차나두 이시안입니다. 민정씨, 오늘 영상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영상 주제는 전기차가 인기가 많이 없어져서 값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하이브리드가 더불어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를 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거든요. 좋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하이브리드가 확실히 민정씨 말한 대로 전기차 수요가 하이브리드로 많이 몰리면서 단가 방어가 너무 좋아졌어. 오히려 작년 대비했을 때 가격이 좀 오른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인기가 많고 수요가 많아졌다.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차가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브랜드에서 만들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더라도 현대, 기아 말고 뭐 쌍용도 있죠. 그리고 뭐 사실 뭐 르노가 우리나라 차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카테고리로 보면 보통 이제 국산차라고 보긴 합니다. 쉐보레도 그렇고 이 브랜드들에서는 하이브리드가 없어요. 현대, 기아 말고는 하이브리드를 생산 안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넓게 보면 외제차로 가서도 하이브리드 만드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벤츠나 이런 데서 요즘 나오는 최신 모델에서는 하이브리드가 좀 있고, 그 전에 구형 모델에서는 하이브리드를 찾아볼 수 없고, 일본 차들 토요타나 렉서스나 이런 데서 하이브리드가 좀 나오고, 그 외로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면 하이브리드의 장단점 이런 거는 예전에도 영상을 한번 제가 찍은 적이 있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고 풀 하이브리드가 있고 뭐 이런 영상을 제가 올렸었잖아요. 그거는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하이브리드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한번 구분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하이브리드를 살 때 딱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하이브리드가 뭐예요, 민정씨? 두 개의 심장. 두 개의 심장이 있으니까 관리 면에서 더 힘들까? 안 힘들까? 더 힘들 것 같아요. 사실 관리 면에서는 더 쉽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도 맨날 똑같은 신발 하나만 신으면 이 신발 빨리 닳지. 근데 막 여러 개의 신발을 갈아 신는다 생각해봐. 그러면 빨리 닳아? 빨리 안 달.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이브리드가 다른 거는 다 제쳐두고 배터리가 이제 제일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데, 배터리가 딱 문제가 될 때 통으로 나가는 경우는 없고, 보통 이제 배터리 셀이라고 해서 한 배터리 안에 건전지가 이렇게 큰 통이 있다고 치면 그 안에 건전지가 막 1000개, 2000개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 1000개, 2000개 중에 두세 개 이런 식으로 고장이 나. 이 두세 개가 고장 나면서 이 1000개에 다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제 한 개, 두 개를 보는 걸 배터리 셀이라고 하고, 이 배터리 셀이 나가는 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영원한 거 없잖아요. 우리가 쓰다 보면 이제 소모가 되고, 그러다 보면 수명이 다 되고, 수명이 다 되다 보면 갈아줘야 되잖아. 우리가 집에서 에어컨을 틀든 TV를 틀든 배터리 꽂아놓으면 평생 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갈아줘야 되는데, 집에서 리모컨 쓰다 보면 TV 채널 돌릴 때 뭐 엄청 짧게 쓰나? 그래도 한번 넣어놓으면 오래 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 갈아줘야 되잖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배터리 셀이 잘 나가는 교환 주기대가 보통 한 17만에서 22만 킬로 사이에 옵니다. 좀 관리 잘하고 이러면 한 20만, 21만 넘어서까지도 교환을 안 해줘도 될 때도 있고, 좀 관리 잘 못하고 이러다 보면은 한 17만 안쪽에서 한번 수리를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리를 해줘야 될 때가 오는 시점이 키로수로 보면 17만에서 22만 사이니까, 이 사이 때 키로수에 있는 하이브리드 차를 피하면 좋겠죠. 근데 하이브리드 차가 기본적으로 비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사시는 분들은 장거리 키로수를 많이 뛰시는 분들이 보통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류비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막상 살려고 보면 이 키로수대 차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키로수대를 피하면 좋겠으나, 못 피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 수리비를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쓰실 생각을 해라. 그러면은 마음이 편합니다. 그 언제 고장 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딜러도 몰라요. 정비사도 알 수 없습니다. 맞죠? 당연히 구매하시는 고객님들도 알 수 없기 때문에 1km대를 피하면 좋겠지만, 꼭 사야 된다고 하면 적어도 200~300만 원 정도 배터리 셀이 교환 주기가 됐다는 인지를 하고 구매하시는 게 첫 번째는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 같은 경우에는 1km대 안에서 이미 한번 고장이 나서 전 차주분이 수리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수리 이력을 꼭 써놓을 거예요. 왜? 그게 장점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수리하면 적어도 3~4년은 더 타더라. 웬만한 문제 없이. 그러니까 수리 이력이 있는 차를 구매하시면 좋은 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수리비 근데 200~300만 원이 생각보다 엄청 비싼 건 아니거든. 그래서 유류비를 많이 쓰시고 키로수가 많고 부담되시는 분들은 그 수리비를 생각해서라도 구매하시는 게 이득일 수 있지. 근데 이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두 번째로 하이브리드를 구매할 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차를 탈 때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그때 이제 보통
뭐 키로수가 좀 많다 나오면 하루에 20-30km 뭐 출퇴근 거리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100%는 아니겠죠. 왜냐면 키로수에 따라 다를 거고 운전 스타일에 따라도 다를 거지만 평균적으로 하루에 출퇴근 거리가 2에서 30km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하이브리드 타면 보통으로 한 1년에 100만 원 정도 아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말에 어디 여행도 한 번씩 다니고 이러시는 분들 기준으로 생각보다 아끼는 폭이 크진 않죠. 근데 하이브리드가 구매할 때는 차값이 일반 뭐 휘발유라든지 뭐 디젤 차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한 400만 원, 500만 원 비싼 경우도 있고 조금 작게 차이 나더라도 300만 원 이상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년에 100만 원씩 아낀다고 했죠. 그러면 차값을 300만 원, 400만 원 더 주고 사면 몇 년을 타야 세이브를 해요? 300만 원 비싸다고 가정하면 적어도 3년을 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아까 말한 대로 배터리, 셀 이런 거 수리비까지 든다. 그럼 이득이에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과도하게 길다 이런 분들이 아니면 하이브리드가 생각보다 드라마틱하진 않다. 근데 딱 샀을 때 매번 기름값 넣을 때는 아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생각보다 엄청 실용적이다 하실 텐데 내가 차를 살 때 비싸게 주고 사잖아. 그거를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좀 드라마틱하게 아끼시는 분들은 보통 1년에 한 3, 4만씩 타시는 분들, 그러니까 장거리로 출퇴근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리고 출장이나 이런 게 잦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하이브리드가 적합하지만 보통적으로 타시는 분들한테는 생각보다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차량 중에 추천하실 만한 차량이 있을까요? 하이브리드 차는 딱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 게 1000만 원대 안에서는 생각보다 선택 폭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대도 초반대가 아니라 보통 중후반대, 거의 2000만 원 육박하는 차들이 대부분인데 그 정도에서는 지금 추천드릴 만한 게 코나 하이브리드, 코나 1세대 하이브리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나 아니면 토요타의 프리우스, 그것도 조금 연식이 있는 이렇게 가격대별 안에서 1000만 원대에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 2-3천대다 하면 이제 선택의 폭이 조금 넓어집니다. 국산차 중에서는 신형이 아니더라도 뭐 소렌토, 그랜저, 아반떼, K5, K7 요 차종들이 다 하이브리드가 나오거든요. 그 안에서 꽤 괜찮은 매물들로 골라보실 수 있고, 조금 더 쓴다고 하면 이제 렉서스 ES350 이런 것들 하이브리드 모델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정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제 1년에 주행량이 얼마냐 이걸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오히려 유류비 조금 아끼는 것 같아도 차값이나 이런 게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이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때? 오늘 영상 좋았어요? 정말 유용했어요. 유용했어? 빨리 갑시다. 덥다.